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가지고 사망하게 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이런 내용인데요. 네. 이 남성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답니다. 아버지한테. 어떡하냐. 그래서 범행 전에 미리 써둔 유서가 있어요. 그 유서를 보니까 아버지에게는 미안하지 않다고 써놨어요. 이게 오늘 그 기사의 제목입니다. 미안하지 않다는 게. 그러네. 어머니한테 술값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폭언을 하고 욕을 하는 걸 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갖고 살해했어요. 아유. 그리고 나서 4일 뒤에 그 집에서 어머니하고 이 아들이 같이 목숨을 끊으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. 아유, 또 왜 또 목숨 그런 다음에 결국은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 이 남성이 써둔 그 유서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. 네. 그 유서 내용에 보면은요, 30년간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한가득이래요. 그러니까 이 아버지, 뭐,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, 죽을 짓 했다는 말은 없어요, 이 세상에.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람을 죽일 권리도 없고,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. 그렇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, 30년간 넘게 매일 술 마시고 와서 그 가족들한테, 자기 아내, 아들한테 폭언, 폭행하고, 때리고 욕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. 그랬다면, 이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이는 어떤 감정들은 아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응?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억울하게 인위적인 어떤 죽음을 당했어요.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죽음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아파하지 않는 거는 스스로에게 엄청난 불행인 겁니다. 불행이죠. 불행입니다.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거예요. 그렇지만 아버지에게는 미안하지 않다고 오직하면 아들이 이런 걸 썼어요. 이걸 아들 잘했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. 절대 아닙니다. 어떤 이유에서건 폐륜이고요. 아버지를 때려서 죽인 거는 폐륜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살인은 범죄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답답합니다. 앞서 아버지는 2017년도에도 아들을 협박한 혐의로 한번 처벌도 받았고요. 2021년에도 아들을 때린 혐의로도 처벌을 받았어요. 그래. 상습입니다. 이 아버지. 폭력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도 없었고 결국 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 그 폐륜 범죄자, 가해자가 돼가지고 이 법정에 서게 된 거죠.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는 한데요. 자수했어요, 자수. 엄마랑 같이 죽으려다가 그런 거 보면 이거 좀 답답하긴 합니다. 여기 보니까요, 가정폭력 가해자 중 10명 중 7명이 남성이네요. 3명이 여성이고요. 가폭 그 가해자는 7명이 남성, 3명이 여성이라는 얘기고, 여성 기타겠죠. 그 다음에, 남성이, 그러니까 71.3%. 작년 거 기준으로 374명이고요. 여성이 150명입니다. 28.6%. 그리고,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따져봤더니 부부인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. 압도적으로 많대요, 부부가. 부부끼리. 근데 자기 아내를 지금도 때리고 사는 놈입니다. 자기 남편을 두들겨 패는 여자도 있고. 많대요, 술 먹고. 그 때리는데 그 맞고 사나. 요즘에는 그 욕하고 우리가 바로 신고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신고해도 여성들이 저가 이제 이거 상담 들어가잖아요. 그 저기 처벌 유예 조건부 수강 명령 있잖아요. 제가 강의 가거든요. 맞으신 부인들이 뭘 하냐면 경제적 능력이 없대요. 본인이? 아이 둘셋 키우느라고. 자신이? 전에 직업이 있었는데.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때려도 이혼을 하면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으면 되지.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가. 10여 년, 20여 년 가까이 살았으면 주가 닦여놔도 반띵이에요.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가 봐요.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. 자신이 없어요. 독립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러면 영원히 맞고 살아요. 거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가는 가폭 상담소나 이런 데는 그 소장님들이 대부분 저랑 사고체계가 비슷해요, 교수님. 뭐냐면 맞으면 이혼해야 된다. 이렇게 맞고 사는 거 아니다. 나도 그거는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해. 근데 이제 황당한 게 뭐냐면 상당수의 이제 이 상담가들이 그 잘 살아야지. 왜 그 때리는 사람 때리지 말고 맞는 사람 맞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 치유와 화해를 권고하는 식의 상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래서 아마 그분의 철학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. 근데 그거야. 나는 그건 반대거든. 왜 그러면 이따 때리고 공격을 상습을 하면 살을 이유 없다고.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나는 맞아가면서 뭘 치유를 해. 사람 내가 맞을 이유도 없고 이 세상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남한테 부당하게 맞을 이유도 없고
또 때리는 놈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맞아요, 생각해요. 맞아요. 이게 지금 우리나라 퍼센테이지 보면요.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게 52.7%예요. 약 53%예요. 그리고 아내가 남편 때리는 게 13.7%거든요. 14% 정도 돼요. 근데 이건 좀 늘긴 늘었어요. 예전에 초창기에는 여성이 남성,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때리는 게 3%였어요. 네. 내가 조사할 예, 때는. 옛날에는요. 근데 한 10%가 상승한 거 맞아요. 이것도 남녀 평등 찾으면 나중에 5대5 될래나? 뭐 모르겠습니다만은. 근데 이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요. 그래요. 뭐 이유가 있겠죠. 뭐 서로 간에 어떤 갈등 요소, 뭐 잘못한 게 상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릴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. 그럼 예. 다 이렇게 올리시잖아요. 누구한테 주먹질하고 때릴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. 이거는. 네, 다 그러시잖아요. 그 다음에 맞을 이유도 없습니다. 우리 맞아요.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맞을 이유도 없어요. 때릴 권리 없고 맞을 이유 없습니다. 그리고 사람한테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새끼들은 그 용서해서는 안 돼요. 아, 그러면 안 돼요. 그 야만인입니다. 야만인. 때리는 거 안 돼요. 아, 짐승이 저 이빨로 물어뜯고 공격하는 거 뭐가 달라요?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런 거라면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. 이게 옳은지 여부는 몰라서 모르겠지만 저는 때리는 새끼 있다면 무작정 해야지라고 그래요. 그 버릇은 못 고쳐요. 폭력의 특성이 뭐예요? 상습성이에요. 폭력은 상습성이고 거기에다가 무서운 게 하나 더 도사리고 있어요. 진화입니다. 그렇죠. 가족 세지죠. 예, 폭력은 반복하는 그런 상습성을 기존 갖고 있는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갈수록 자꾸 더 커지는 네. 진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폭력이에요. 맞으셔요. 예. 그래서 그러고 어떻게 자기 아내를 주먹 그러니까 좋아할 때는 언제고. 그거는 아니죠.